자신 있습니다. 준비된 저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 안철수 야물딱지게 하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이소. 대통령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1위가 문재인 후보고 두 번째가 비호감도가 21%나 되는 홍준표. 문재인이하고 둘이 선거다 그 뜻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야물딱지게 목소리가 참 굵어진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저마다 자신이 문재인 전 대표의 상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곡절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확실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와 나의 1대1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서 내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다 이제 홍준표 후보는 결정이 됐지만 안철수 후보는 곧 이제 국민의당 경선도 끝날 텐데 실제로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 보일 정도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 비호감이라고 자신을 비호감 2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해야 될 일인데 최석호 기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건 또? 안 좋은 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가요? 절대 투표하지 않을 후보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문재인 전 대표고요. 27.5%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1%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자기가 인지도가 높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내가 문재인의 상대다 이러한 전략을 꾸미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호감도가 높아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다. 이제 트럼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비토 세력이 많은 만큼 나를 지원하는 세력도 많다. 이러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또 보수파가 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서 4당 후보 대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홍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번 대선이 사자구도가 될 겁니다. 좌파둘, 얼치기 좌파 하나, 보수 우파 하나,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좌파 둘, 안철수 후보, 얼치기 좌파, 그 다음에 우파 한 사람, 오늘 전당대회에서 뽑히겠죠. 최석호 기자, 안철수 전 대표를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또 발끈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잘 나가는 안철수 대표 아직까지는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아직 안 끝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 보수 성향인데 좌파인 척 한다 이러면서 이 얼치기 좌파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에 이 표를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냐? 현재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지사가 가지고 있는 표 뭐냐? 중도 보수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가고 있는 이 중도 보수표를 특히나 보수표는 홍 지사가 뺏어 와야만 대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아주 그냥 얼치기다. 쟤는 원래 얼라 이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랑은 상대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몰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어떠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최석호 기자 안철수 전 대표를 표현하면서 잘 나가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잘 나간다는 뜻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 경선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국민의당 경선 내에서만요.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 우파는 한 사람만 꼽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네, 바른정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뭐 단일화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은 무시하는 전략, 지금 단일화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요, 무시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요. 홍 지사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한 거는 좌파는 분열이 돼 있고 우파는 나 한 명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사실 안철수 의원 얘기할 때 보통 중도 세력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얼치기 좌파라고 했지만 사실상 좌파로 넣으면서 뭐 문재인 전 대표, 심상정 전 대표까지 해서 좌파 2명에 뭐 안철수 의원까지 좌파로 분류를 하고, 지금 우파는 나 한 명밖에 없다, 우파가 나로 결집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문재인 대세론을 넘어설 수 있다, 사실상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본선에 집중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 사자 구도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한한 기자, 사자 구도가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정말 유리한 구도입니까?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우파 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합치는 것은 기본 전제로 놓고 나머지들을 다 좌파로 보냄으로써 이 정통 보수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그렇군요. 네,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 지사 이 다자 구도에서 본인만이 우파일 때 갖고 있는 경쟁력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6일에는 우리가 이 제대로 하려면 연대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연대하지 않으면 이 사자 구도로 이 1987년 대선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 이랬는데, 지난 그 1987년 민주화 지도자였던 김영삼 후보와 당시 김대중 후보가 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30%대의 지지율로도 당선이 됐었거든요. 때문에 이 다자구도,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 명의 좌파와 한 명의 보수가 붙었을 때 이 보수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단일화까지 포석에 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저런 구상이 먹히려면 안철수 전 대표보다도 먼저 자기가 앞서야 될 텐데,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 기자. 예, 제가 잘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당내에서. 양자 대결을 보시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2.4%포인트 차거든요.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예, 그렇습니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중도표가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러한 반증이기도 한데요. 안희정 지사가 정말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안 지사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면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19.7%가 가는 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33.3%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가진 표, 물론 진보표도 있겠지만 중도표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오늘 안 지사가 오전에 수도권 경선 ARS 투표를 시작하면서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도권에서 꼭 중도표를 내가 흡수해야 한다, 이러한 간절함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양자 구도를 보면 박지원 대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에 올라오는 건 전혀 두렵지 않은데 안희정 지사는 두렵다. 역시 정치 구단다운 예견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와의 지금 보신 것처럼 양자 대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국민의당. 그래서일까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 전 대표 아들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범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방을 친 분이 계십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문 전 대표 아들이죠.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과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원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안 보이는데 지금은 귀걸이를 한 모습이고요. 그 원서에 찍힌 날짜가 그 필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그 필체를 보면요. 지금 보이시죠? 2006이라는 게 있고요. 12월 4일이라는 게 있는데 2006의 2자와 저 12월의 2자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6년과 문진용 저 필체는 비슷한데 저 2와 4는 너무너무 다르다. 누군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용정보원에서 알아서 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잠깐만 저걸 계속 좀 한번 봐주시죠. 2006년 12월 4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앞에 2006년의 2자랑 뒤에 바로 월 12월의 2자랑 모양이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1에다가 누가 위아래로 그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저거 4일도 11일 좀 모양이 이상한데 거라고. 예. 그 빨간색 부분으로 누가 그은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석호 기자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캠프 측의 해명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이것을 실제로 받았냐 했더니 아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캡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정보원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측은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문서를 어떻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냐 우리가. 서류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서류의 신빙성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단 서류 신빙성부터 가져오면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해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사실 계속되는 해명 요구에도 예전에 다 했다 이러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 그 국민의당이나 좀 더 본선으로 올라가면서 더더욱 해명 요구가 거칠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한 번쯤 속 시원한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심재철 의원이 제기했다라는 그 숫자를 바꿨다 이런 좀 약간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의혹입니다. 근데 의혹을 제기하려면 진짜 원본 문서라든지 이런 확실한 증거를 좀 대놓고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캠프 쪽 얘기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네, 뭐 취재를 하다 보니 양측의 이야기가 사실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 측의 문제 제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다고 느낀 건 심재철 부의장뿐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다 호응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나 이 원본이 아니고 입수한 경위가 이제 영상을 캡처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재철 부의장의 입장이고, 근데 또 이게 캡처본이다 보니 혹시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 문재인 캠프 측에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엔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문 전 대표 측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고용정보원의 서류를 보고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부의장 측에서는 그 서류가 원본 서류가 오면 필적 감정을 하면 될 일인데 왜 그 문건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제기하느냐며 오히려 더 반발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 상태에서는 데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의혹의 단계고요. 문 전 대표 측의 반응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사실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문 전 대표 측 얘기대로 이 의혹이 제기된 게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명은 안 되고 있고 저런 문건도 돌아다니는데 고용정보원 측은 원본은 없다 그러고 원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관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왜 내놓지 않고 있는지는 좀 고용정보 측도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선에 가면 어차피 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문제, 딸 문제 굉장히 진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해명을 내놓는 것이 보다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들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이 심상치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계속 좀 철저하게 팩트 체크해 주시고요. 네. 들어오는 속보 취재되는 대로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표 어저께 토론회에서 또
부설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원환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먼저 문 전 대표에게 이런 식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 총재 역할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안희정 지사 이 정당 업무를 총재처럼 그러니까 이 당을 이끌면서 지휘하겠냐라고 했더니 거기선 그렇지 않다. 정책 인사를 위해서만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당권과 대권,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권과 대권을 구분하지 않고 이 정책과 인사를 위해서는 다소 개입하겠다라는 소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이 문 전 대표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 안희정 후보가 목이 약간 쉰 상태에서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한 건데요. 싱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안희정 후보가 약간 좀 목이 쉰 상태여서 잘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재 부분은 뭐 듣지 못했는데 제가 답할 때 분명히 밝혔죠. 당의 운영이나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당 총재라는 저 단어, 저 발언 다시 한번 해명까지 저렇게 직접 했는데 네. 그만큼 파장이 클 텐데 크기 때문일 텐데 왜 그런 건가요? 저 총재라는 게 사실 과거에다 있던 겁니다. 당의 오너, 보스 같은 약간 옛날 구식 정치에서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대표라고 부르죠. 당청 관계를 물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총재 역할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했고 당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표이던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일 당시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휘둘린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사실상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목소리를 내놓고 지금은 다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당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떻게 당과 운영을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